이 영상만 보셔도 KT&G 생산 측 면접은 무조건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설엔, SK하이닉스 메인트를 최종 합격하고 생산직 전문 취업 컨설팅만 9년 동안 1,700건 넘게 진행했고 KT&G 합격자도 꾸준히 배출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인 경험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확실히 합격할 수 있는지 전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조건 면접까지는 갈 수 있는 KT&G 합격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A는 25살 산업기사 4개 경력 2년, B는 31살 기능사 함께 경력 없음. 누가 KT&G에 최종 합격했을까요? 당연히 A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B였습니다. 특이한 케이스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KT&G 합격시킨 분들 중 상당수가 B 같은 분들이었어요. KT&G 생산직 합격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그 패턴을 오늘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KT&G는 스펙을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산직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건 스펙이 동일한데 자소서를 새로 쓰고 나서 연속으로 서류 합격한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스펙만 본다면 학점 2점대에 기능사 1개인 분들은 애초에 서류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자소서만 잘 쓰면 합격하나요?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좋은 스펙을 많이 쌓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제가 자소서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미 채용이 떴기 때문에 스펙은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고 자소서만이 유일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뜬 지금 상황에서는 자소서에서 목숨을 거시는 게 역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완벽한 KT&G 자소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당부드릴 건 절대 처음부터 AI로 쓰면 안 됩니다. 국내 최대 기업이 AI 탐지 안 하겠나요? 자소서를 받는 이유가 지원자마다의 차이를 보겠다는 건데 수천 명이 쓴 똑같은 문장, 같은 포부로 내면 차이가 보일까요? AI 합격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극소수예요. AI는 맞춤법, 표현 다듬는 데만 쓰세요. 뼈대와 소재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KT&G 생산직 자소서는 세 문항이고 문항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어 평가 포인트가 명확합니다. 자, 1번 문항, KT&G와 지원 분야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본인의 직무 관련 역량과 경험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항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인사팀이 끝까지 읽어봐야겠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여기서 시선을 못 잡으면 2번, 3번은 읽히지도 않습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기술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 이 두 개를 확실히 어필하는 겁니다. 실무 역량이 없더라도 괜찮으니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KT&G 생산직은 담배 제조 설비의 운영과 정비가 핵심이에요. 모터, 센서, 제어 판넬 같은 설비 요소를 이해하고 트러블 슈팅할 수 있는 능력, 설비 예방 정비와 부품 교체까지 이거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1번에서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탈락하는 자소서부터 보겠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아 생산직에 적합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넣어도 되는 일반적인 문장이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합격 못합니다. 그럼 자격증 위주로 합격했던 자소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KT&G 생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전문성입니다. 전기 시스템 제어학과를 전공하고 전기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설비 제어와 전기 회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나아가 전기 산업기사 필기까지 합격하며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본 전문성은 담배 제어 설비의 모터, 센서, 제어 판넬 등 전기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트러블을 슈팅하는 데 도움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무 경험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녹여주셔야 합니다. 자동 제어 판넬 부품 제작 현장 실습에서 케이블 피복, 압착, 연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스톱바, 쇼트바, 터미널 등 다양한 부품 용어를 숙지하여 작업했으며 터미널 핀 압착 작업의 디테일이 제품 품질과 직결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케이블선과 몰렉스 핀을 정확히 압착하지 않으면 불량품이 발생한다는 점을 배우며 작은 작업 하나가 제품 전체 완성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본 경험에서 하루 200건 이상의 작업을 불량 없이 완수하여 담당자로부터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격증과 전공으로 기술적 전문성을 증명하고 현장 실습이나 경력으로 실무 역량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역량이 KT&G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까지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제조 설비 운영과 예방 정비의
방지에 기여하고 설비 트러블 발생 시 하드웨어단의 신속한 진단과 해결 방안 도출에 나서겠습니다. 실무에서 배운 경험은 제품 완성도 향상과 로스 최소화, 가동률 극대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예시를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본인의 전공, 자격증, 경험에 맞게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우시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배운 기술적 내용, 알바나 현장 실습에서의 기술적 접점이라도 됩니다. 핵심은 내 역량과 KTNG 생산직 업무가 이어지느냐예요. 이 1번 문항만 제대로 잡아도 뒤에 문항은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들 경험이 다르고 글 쓰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내 경험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직무 전문성과 연결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빠르게 고정 댓글 통해서 카톡으로 연락 주시는 두 분은 제가 직접 도와드려 보려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시거나 내가 잘 쓴 건지 불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보시고 최대한 빠르게 연락 남겨주세요. 다음 2번 문항, 본인이 속한 팀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맡았던 역할과 책임, 소통 방식, 문제 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항을 한마디로 바꾸면 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 해결 경험부터 떠올리지 마세요. 질문 의도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역할과 책임, 소통 방식이나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KTNG 생산직은 교대 근무가 기본이에요. 내 소통 하나, 내 행동 하나 잘못하면 다른 근무조, 공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소통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를요. 이 문항의 가장 큰 실수는 소통과 협업을 추상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팀 프로젝트 진행이 잘 되지 않아 역할을 분배하고 실시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 협업했다.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구조는 이겁니다. 역할 설정, 문제 발생, 나의 소통 방식, 해결, KTNG 현장 연결. 자, 좋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제작 팀 프로젝트에서 팀원 간 의견 충돌을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회로도 설계, 조립 제작, 프로그래밍, 문서 작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저는 모두가 꺼려하던 제작 업무를 자원하여 총괄했습니다. 기본 재료를 활용해 자전거 틀을 만들고 센서 납땜, 서버모터 설치 작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팀원이 본인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센서의 정확한 위치 선정과 모터의 안정적인 고정이 핵심이었기에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쳐 최적의 배치를 찾아 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역할과 책임이 나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초기 제작은 완료했지만 더 나은 완성도를 위해 외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팀에 제안했습니다. 이때 다른 팀원은 기한이 촉박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팀 전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한 저는 경청과 공감의 태도로 팀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각자의 의견에 대한 예상 결과와 효율성을 함께 검토하며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팀원의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본체는 건드리지 않고 외부 장식 부분만 추가 제작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통 방식과 문제 해결 과정이 나옵니다. 자, 보이시죠? 단순히 도움, 조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무엇을 실행했는지 써야 돼요. 그리고 결과와 배운 점으로 끝내지 마세요. 마지막은 반드시 KTNG 생산직에서 어떻게 협업할지로 마무리하면 깔끔합니다.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논리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KTNG 입사 후에는 팀원이 꺼리거나 맡기 부담스러운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고 설비 다운타임을 줄여 택타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항,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얻은 교훈과 이를 지원 분야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항에서 보려는 건 도전 정신과 목표 달성 의지를 통한 성장 가능성입니다. KTNG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설비가 도입되거나 공정이 바뀌거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려는 거예요. 이 문항의 가장 큰 실수는 목표와 노력을 추상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구조는 이겁니다. 도전 목표 설정, 어려움, 구체적 노력, 결과, 교훈, KTNG 현장 연결. 자, 좋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대학 입학 후 성적, 장학금 획득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전자, 전기 관련 용어를 처음 접했기에 생소함이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특히 전자회로의 기호나 그림을 교재로만 공부하다 보니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성장할 기회라는 태도로 포기하지 않고 학습에 도전해 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목표 설정과 어려움이 나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는 실생활 사례를 활용한 학습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는 마우스를 직접 분해하여 내부 칩의 이름을 검색하고 도면을 찾았습니다. 마우스 회로의 도면과 실제 마우스를 비교하며 기호와 그림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회로도가 이해되기 시작하며 이론이 더욱 쉽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학습 밀도를 높이기 위해 암기보다는 이론 이해
위주로 공부했고 어려운 개념은 교수님께 직접 질문하고 동료들과 스터디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매일 3시간씩 꾸준히 복습하며 이론을 응용하려는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 행동이 명확한가, 노력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겼는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그 결과 전자회로 과목에서 A+ 학점을 취득하고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공 경험은 자신감으로 이어져 전기산업기사에도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었고 현재는 설비보전 기사까지 도전 후 실기 결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배운 점과 KTNG 연결로 마무리해주세요. 본 경험을 통해 어려운 도전은 곧 성장할 기회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담배 제조 공정과 설비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을 학습해 나가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설비나 기술이 도입될 때도 학습하고 적응하며 기업과 동반 발전하는 인재로 활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평가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하나, 나의 행동이 보이는가. 둘, 결과가 명확한가. 셋, KTNG 현장과 연결되는가. 자, 여기까지 3개 문항을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실제로 써보려 하면 문장이 안 나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구조는 이해했는데 내 경험을 어떻게 엮을지 모르겠고 쓴 문장이 괜찮은지 확신도 안 서실 수 있습니다. 제가 1700건 넘게 컨설팅하며 느낀 건 대부분 내 자소서의 어디가 문제인지 모른 채 반복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KTNG는 특히 한 번 서류에서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회사예요. 그래서 한 번 지원할 때 최선을 다해 자소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컨설팅 문의가 많이 오시곤 합니다. 근데 저는 컨설팅을 진행할 때 한 분 한 분 인생 이야기를 듣고 소재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한 분 도와드리는데 정말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많은 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받지 않다 보니 이미 현대자동차, 기아 같은 곳은 수개월 전부터 사전 마감 상태이고 KTNG도 원래 마감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유튜브 보고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 딱 2자리만 추가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제대로 자소서를 만들어 보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하시고 카톡으로 빠르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고가 아직 안 뜬 상태에서 보시거나 스펙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생산직 스펙은 5가지입니다. 성적, 출결, 자격증, 나이, 경력. 핵심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재학생은 출결, 성적 집중하고 시험 기간이 아니면은 자격증 공부하시면 됩니다. 졸업생은 경력을 쌓으며 자격증, 산업기사 요건 되면은 기능사 2개보다 산업기사 1개가 더 효율적입니다. KTNG 유리한 자격증은 설비 보전, 위험물, 전기 관련 자격증 정도입니다. 경력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일하면서 퇴근 후에 자격증 공부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출결이나 나이 같은 못 바꾸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근데 스펙만 채우면 되겠네? 이 생각이시면 20대를 자격증만 모으다 날릴 수 있습니다. 공고가 뜨면 스펙은 못 바꾸고 무조건 자소서만 파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KTNG 분명 갈 수 있습니다. 준비 방향만 정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채용이 다가오는 분이라면 이 영상 기반으로 자소서부터 바로 잡으세요. 정말 혼자서 못하겠다 싶으시거나 간절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 보시고 카톡으로 연락이라도 남겨주세요. 그래야 대기라도 걸어드립니다. 자, 아직 시간이 있는 분이라면 구독 눌러두시고 다음 공고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스펙이 어느 수준인지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에 스펙과 목표 기업 짧게 남겨주세요. 현실적인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대기업 합격 전략과 합격률이 높았던 자격증을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초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